네, 머니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ETF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현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ETF 시장 상황 먼저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시장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ETF 시장도 당연히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수익률 어땠습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연간 수익률이 이제 네. 평균 40% 그리고 시장 주도주였던 경우에는 150%까지, 특히 이제 상반기에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했었던 방산 ETF 같은 경우에는 158%까지도 수익률이 네.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1분기 때 좋았던 sek터가 2분기까지도 좋았고요. 네. 오늘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양상이긴 합니다만 지금 일단은 아직까지는 아주 시장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익률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지난 5월 중순 때도 나와 주셨는데 그때 네. 수익률의 변화가 있겠지만 네. 주도주, 이 섹터는 굳건하죠. 맞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이게 우리나라 시장 특징상 상반기, 특히 이제 1분기 주도주가 2분기나 한 3분기 중반까지는 계속적으로 주도 섹터가 이어져서 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때도 일단 1분기 주도주가 2분기, 3분기까지도 주도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대비해서 조금 종목별로는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수익률들이 다 많이 개선된 상황입니다. 특히 방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거의 그때보다 한 2배 정도 수익률이 올라왔고요. 네. 그다음에 전력기기도 다행히 1분기 실적 시즌 지나고 나서면 또 본격적인 상승 나오면서 60% 이상 수익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5월달, 6월달 이제 가장 시장 핫했던 종목이었죠. 원자력 관련 섹터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방산과 전력 설비, 원자력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앞으로의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ETF 시장도 수익률을 낼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데 일단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만 하수에서는 3,300, 3,500선까지 내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이냐, 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시장에 대해서 좀 불신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시 또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특히나 요즘에 최근에 이제 인버스에 워낙에 많이들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들이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오늘은 사실 대외적인 악재는 사실 없죠. 뉴스도 없고 오히려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나오면서 좀 기대를 하셨을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그동안 미국 시장 대비해서 과하게 오른 것도 많고요. 그리고 이번 주가 이제 분기 말이면서 또 반기 말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오늘은 목요일은 또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오늘 단순한 차익 실현 정도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오늘 하락 기회를 이번에 조정이 조금 일정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 같지는 예상하기 좀 어렵지만 또 이번 하락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5월달, 6월달 들어오면서 순매수 계속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보 들어서면서부터 지정학적인 리스크와 그리고 상법 개정안으로 이제 포장되어 있는 이제 주주들의 권리 보호,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계속적으로 유인하는 요소라고 봅니다. 가장 큰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였죠. 이 부분들이 이제 해소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아마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여전히 외국인들은 올해 2025년 연간으로 봤을 때 여전히 10조 이상 순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외국인들이 팔고 나간다라고 하기에는 주식을 산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 가지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시장 하락이 하락장의 시작이라기보다는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다라고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앞서 소개해 주신 ETF 안에서 수익률이 100% 넘은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한번 좀 끊고 가야 되는지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네. 단순하게 수익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매도를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오늘은 오늘은 그냥 특별한 하루 정도라고, 그냥 특별한 하루도 아니고 그냥 평상적인 고정의 하루라고 보시는 게 편할 것 같고요. 지금 주도 섹터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특히나 이제 향후에 실적 모멘텀이라던가 수출 모멘텀, 그리고 수주 모멘텀, 그리고 계속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말한 내러티브로 할 수 있는 그 종목들만의 섹터들만의 스토리들이 다 붙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직 여전히 저는 보유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하반기에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좀 심하긴 합니다만, 조선과 화장품,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그 미국 시장의 전체 화장품 규모가 한 140조 정도 되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한 2% 정도 이제 침투한 거거든요. 그렇게 돼 보면 뭐 여전히 뭐 앞으로 경쟁 요인들도 많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화장품 섹터들은 지금보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라고 보고요. 특히나 작년에는 중소 화장품 회사들의 실적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는 아모레퍼시픽을 필두로 한 대형 화장품 회사들의 실적들이라든가 개선세들이 많이 좋아질 예정이라, 특히나 이제 ETF의 편입 비중 규모를 봤을 때는 화장품 ETF가 지금부터 아직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시장을 주도했던 ETF 이외에 현 시점에서 어떤 ETF를 봐야 되는지도 궁금한데, 화장품 말고 또 어떤 ETF 보면 좋을까요? 지금 사실 전 섹터 저는 다 상관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사고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본다라고 하면 아마 수익률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어떤 섹터를 사줘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최근까지는 아니고 이제 좀 최근에 주목해 볼 만한 ETF 중에 타이거 모멘텀 ETF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섹터에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종목을 샀다가 모멘텀이 좀 사라진 매도하는 그런 ETF인데요. 올해 한 50% 정도가 올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개별주 매매를 나는 좀 하고 싶은데 어떤 섹터가 지금 많이 가는지 잘 모르겠어. 좀 약간 빠르게 매매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 ETF를 매매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섹터별 지금은 아직까지는 지수 ETF가 지금 하이닉스의 힘으로만 사실 올라온 거고, 삼성전자가 아직 본격적으로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면서 이제 지수를 조금 이제 상승 추세를 완벽하게 돌린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지수 ETF를 매매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증권사 직원들이 요즘에 시장을 이기는 게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네. 지수는 지수는 꾸준하게 올라가는데 종목들의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개별주 매매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2016년, 17년 이와 같은 상황이 또 올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때는 정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지수만 올라갔던 시장이었거든요. 그런 시장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수 ETF에 대한 대비도 준비도 해 놓으시기를 좀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지수 ETF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하이닉스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가 싶었는데 현재 보니까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낙폭을 키우면서 지금 6만 원 선도 좀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반도체 관련된 ETF 지금 시점에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반도체 ETF는 사실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왔어요. 네, 맞아요. 많이 안 올라왔고요. 특히나 AI와 관련된 소부장 섹터들이 워낙에 이제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과 좀 일치합니다. 결국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산다라고 봤을 때 결국은 반도체를 반드시 편입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삼성전자도 시기의 문제지 결국 가는 좀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의심의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기회비용의 문제가 좀 있겠죠. 그러면 지금 반도체 ETF와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 지금 디램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어서 소부장들이 이제 하나둘씩 들썩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HBM에서 이제 압도적인 좀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결국은 반도체도 사이클이고요. 금리 인하를 하게 돼서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더 탄력을 받는다라고 하면 반도체 ETF는 충분히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제 삼성전자까지 조금 지금 이제 박스권 상단이 한 62,000원 정도인데요. 거기를 이제 완벽하게 넘어간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지수형 ETF도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크로 이슈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호관세 유예 마감도 얼마 남지 않았고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시장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관세 타격과 관련해서 어떤 섹터를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관세 영향이 이제 시장에서는 워낙에 예방 주사를 좀 많이 맞아서 이제 좀 영향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간혹 이제 어떤 뉴스 나올 때마다 또는 하락이 왠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관세 이슈가 나오면 차익 실현 빌미를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이 이제 우리가 트럼프 1기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이제 영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을 매매하신다면 전 세계에서 한국만 할 수 있는 업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양 사람들, 서구권 사람들의 MZ들이 한국 화장품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엔터라던가 미디어 이쪽은 사실 아직 뭐 관세 영향도 상대적으로 덜하고 이런 한국만 잘하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이쪽 산업들은 여전히 저는 네. 내년에도 올 하반기에도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최근에 조정을 많이 겪고 있는 조선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많은 이제 LNG 수주라던가 그 다음에 향후에 전 세계에서 과거의 조선주 열풍 때와는 분명히 다른 이제 중국하고 일본의 경쟁이 상대적으로 좀 덜해진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ETF도 한국만 잘할 수 있는 ETF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세 영향에서 조금 자유로우시려면 조선이나 화장품, 미디어 엔터 이쪽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세 타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이 잘하는 산업을 좀 봐야 된다. 조선과 엔터 그리고 화장품 짚어주셨습니다. 네. 앞서서 시작 이야기 살짝 해주셨는데 오늘 하락이 뭐 하락장의 시작이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만 워낙에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인버스 투자하는 분들도 많아지는데 네. 시장 상황 간략하게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오늘 분기말은 특히나 네. 이제 반기말은 좀 조심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형적인 그런 리밸런싱에 대한 수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많이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뭐 스테이블 코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수와 관련된 주도주들이 많이 차익 실현 나온 양상입니다만 뭐 이런 섹터들이나 테마들은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성장성이 있는 섹터들이기 때문에 너무 오늘의 조정에 있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들의 연간 순매도는 여전히 순매수 기조는 여전히 순매도입니다. 외국인 좀 쉽게 설명드리면 팔 물량이 아직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대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물론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충분히 더 들어올 수 있는 룸은 충분히 많이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이번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처럼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리스크가 터진다면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하기는 해야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하반기에 사실 이 부분이 사실 불확실성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만 아니라고 하면 하반기 특히 이제 7월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실적과 관련된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되는 종목들이나 섹터들이 분명히 좋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게 아니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주도주들이 이번 여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금 상반기 주도했던 ETF들은 계속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